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하다가 뚱뚱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외모가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제 외모가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성추행하거나 저에게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걱정 마. 너 외모가 무기야. 너 같은 애들은 밤에 마음껏 다녀. 혼자 다녀도 돼. 왜냐면 외모가 무기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처음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등과 그 엉덩이 사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거기다가 발기된 성기를 비비는 와중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성추행은 예쁜 애들이 당하는 거니까 못생겼는데 당할 리가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다른 영상에서 잠깐 했지만 꼭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몰카에 대해서도 몰카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어두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규현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두울 것 같네요. 이거 말고도 혹시라도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규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 129@naver.com으로 다다규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몇 차례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책 읽는 의사에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나를 싫어했던 시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가끔 얘기를 하고, 근데 최근에 좀 별로 조금 유쾌하지 않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제 몰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한 번쯤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저의 얘기, 그리고 그런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성들이 성적인 욕망을 가진다는 거, 발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드러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거를 혐오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리하는 거 역시 2차 성징의 증거인 여자들이 생리하는 거 역시 더럽다고 혐오를 해도 된다고 또 동일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남성들은 2차 성징으로 발기를 하게 되고 성적인 욕망이 생기는 것이고, 물론 여성들도 이제 성적인 욕망이 있지만 결국에는 발기라는 것 자체가 2차 성징의 과정인 거고, 결국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지 그거 자체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발기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면 생리가 더러운 것으로 과거에 잠깐이 아니죠. 오랜 기간 취급당했던 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스스로 혐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절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생리도 예를 들어 그거를 막 밖에 묻히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더럽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발기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똥을 싸는 게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똥을 싸는 거를 막 공개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결국 어느 정도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이 되지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좋겠고, 결국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병신같이 쓰레기같이 활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범죄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성범죄자가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예쁘지 않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 그 이후에도 없진 않았지만 가장 이제 처음 제대로 겪었던 성추행이라서 조금 제일 이제 힘든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다니면서 지금도 뒤에 있는데 백팩을 주로 메고 다니는 이유가 사실 지하철은 괜찮은데 버스에서 성추행을 백팩을 안 메고 다니는 상태에서 당해가지고 옆으로만 가방을 메고 있으면은 뒤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게 남성분이면 저도 모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가까이 있는 남자를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러기 싫기 때문에 제 백팩을 메고 다닙니다. 저를 보호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괜히 제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몸이 저절로 굳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성추행에서 과정 중에서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게 지속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는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하지 마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가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못생겨서 였다는 것도 스스로를 너무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싫었어요. 못생긴 내가 너무 싫었고 못생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는 내가 너무 싫었고 내가 그때 어두운 8시가 넘어가지고 좀 어둑어둑해져서 버스 창문이 거울처럼 비쳤는데 그 거울 창문 안에서 멀쩡해 보이는 그 아저씨가 너무나도 기대한 나에게 성적으로 흥분해져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납득이 안 갔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성적으로 흥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발기된 성기가 딱 보여서 들통이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어려서도 더 몰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외모가 무기라서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말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너무 슬펐던 거 하나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하는 성범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말 못할 거 아니까. 아무 반응 못할 거 알아서 더 오히려 편한 타겟으로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뭐 전부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왜 너 같은 걸 이라는 그 변명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만일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힘냅시다. 근데 이게 몰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나쁘다, 몰카, 뭐 그런 얘기보다도 제가 왜 몰카가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건 블로그에도 적었던 부분인데 저는 시선강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선강간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쓰게 됐던 계기는 제가 근무가 끝나고 의사 활동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는 도중에 한 남성분이 진료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줄 알고 제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다시 문을 닫으신 거죠. 사실 그거는 제가 속옷을 입은 상태였고 굉장히 저도 놀랐고 당황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시선으로 당했던 그 불쾌감과 성추행을 당했던 그 불쾌감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쾌하긴 하죠. 당연히 불쾌하긴 하고, 한번 이렇게 당연히 이게 뭐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본 것 자체도 기억에 남고 그렇긴 하지만, 그 발언 자체는 저는 제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성폭행의 그거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클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시선만으로 성추행을, 전 시선을 100만 번 당하더라도 성추행 그때 한 번 안 당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너무 싫어요. 제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강간 피해자들을 저는 그거를 그렇게 엮어서 말하는 게 전 정말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표현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팩트폭행이란 말을 쓰면서 왜 그 단어는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팩트폭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저희가 폭행범으로 몰진 않잖아요. 넌 폭행범 가해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시선강간을 했을 때 넌 강간범이야, 시선강간범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저는 오히려 그런 단어들이 진짜 강간 피해자들을 더 얕게, 뭐라고 하죠?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도를 깎아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몰카랑 관련이 있냐면은, 만일 같은 상황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저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면 저는 밤잠을 아마 못 이루고 내내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그 사람이 사진을 찍진 않았을까? 그 사진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똥을 싸는 것이, 오줌을 싸는 것이, 생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저는 바깥으로 노출이 되길 원하진 않거든요. 제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노출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제가 아까 그런 거를 성추행을 당하는 것과 시선을 받는 것을 비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성추행을 한번 당할래? 아니면은 몰카를 한번 당할래라고 물어보면 그게 어떤 종류의 몰카이든, 그냥 제가 정말 그냥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그걸 몰래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 당했던 성추행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힘든데도 몰카 그 사진 한 장도 저는 어느 거를 선택할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몰카는 생각보다 큰 피해를 줍니다. 왜냐면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성추행의 기억도 굉장히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사진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얼마 동안 떠돌지를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무서워서 저는 어느 쪽이 나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몰카가 사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몰카를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막 눈이 막 이쁘고 그런 게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넌 몰카당할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안 이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체중도 나가고 꾸미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을 그냥 겪으면서 외모가 꼭 상관이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범죄자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제 경험과 저의 감정과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그럼 울어야지. 언젠가 빽빽이 없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제 마음을 열심히 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성범죄는 남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성범죄의 대상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어서거든요. 그 이야기는 남성들도 비율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전 범죄자와 피해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피해자의 편입니다. 남자의 편, 여자의 편 아니고요. 피해자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콧물까지 나왔네. 그렇습니다. 언제가 괜찮아지겠죠 뭐. 근데 진짜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범죄자의 생각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왜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을 제가 당해야 했는지. 제 탓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게다가 저는 다들 겪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겪는 동안 저보다 훨씬 더 이쁜 애도 그런 일 없이 자란 것도 알게 되어서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당연히 겁난 일이 아니구나.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저는 제가 알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안 좋은 걸 당해본 적은 없어서 그래도 사람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믿음은 간직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로부터 성장하고 또 양분을 얻고 싶은데 그 성추행의 기억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안 줘요.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언젠가 양분이 되어주지.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해야죠.